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오케이. 눈을 요래 떠야 돼. 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보기의 점검입니다. 매번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AS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카메라에 대해 집중 탐구를 했습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쪽을 여기 클릭하셔서 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스틸 사진에 대한 리뷰는 했지만 동영상에 대한 리뷰를 빼먹는 바람에 뭔가 반쪽짜리 리뷰가 되어버렸죠.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한번 들춰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잘못 언급된 부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저조도 카메라의 경우 애플이 아니라 갤럭시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네요. 앱등이 입장에서는 뭐 애플이 도입한 걸 먼저 봤으니까요. 뭐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저조도 카메라 나쁘진 않았습니다. 스틸에서는요. 많은 사용자분들께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뭐 그런 반응들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조도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을 할 때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동영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동영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성능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는 합니다. 노이즈의 클래스가 다르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은 지글지글한 노이즈가 보이기는 하지만 갤럭시의 경우는 아예 깍두기처럼 격자가 나누어지는 형태로 굉장히 이제 화질이 떨어질 때만 나타나는 그런 화질 저하가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영상을 처리하는 코어의 성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4K로 촬영한 동영상인데 화질의 차이가 좀 극명해 보입니다. 사진을 찍고 보는 용도가 디바이스 안에서만 국한이 된다면 그냥 이 기기 안에서만 보고 얼마든지 갤럭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은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기기가 모두 같은 느낌입니다. 어차피 모바일 기기의 한계점 때문이겠죠. 실상 휴대폰으로 찍는 동영상을 방송 프로그램에도 사용은 해봤었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뭐 누가 이렇게 온다거나 요주인물이 딴 거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왔을 때는 휴대폰을 꺼내서 드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뭐 사람들하고 취재를 하다가 카메라가 없는데, 카메라는 다른 친구한테 들려보내고 그 친구가 현장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찍어야 돼. 그럴 때는 휴대폰으로 많이 찍어서 현장에 내보냈는데, 사실 그거는 현장 취재물에서나 가능한 거지 뭔가 잘 다듬어진 상황에서의 그림이 필요로 한 교양 다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쓸 수 없는 화질이죠.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이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어가 처리 능력이 좋아서 필터를 매번 씌우면서 이렇게 그 소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퀄리티는 어떻게 디펜스가 안 되더라고요. 색감부터 대비까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발색이나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상에서 볼 때의 선의에도, 그리고 후처리 작업 필터 등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훌륭하게 재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의 용도는 거기서 끝이에요. 광범위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앨범을 만든다 뭐 이런 건데, 애기 사진 찍어주고 그걸 가지고 앨범을 만들겠다 이 정도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은 유저층이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죠. 영상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아는 사람 몇몇이 카톡으로 전송하는 용도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애플이 삼성에 비해 더 나은 점은 우수한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동원해서 4K 영상도 어떤 그런 기기의 용량이 허락하는 한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갤럭시는 풀 HD의 경우 10분 연속 촬영, 4K의 경우 5분이 최대였어요. 작을 수밖에 없는 CCD와 좁을 수밖에 없는 렌즈의 구경 때문에 그렇게 깊이감 있는 동영상은 촬영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것은 둘 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으로 인해 애플은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일반 캠코더처럼 무제한 촬영이 가능한 반면, 삼성은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말이죠. 추억용으로 찍는 영상을 1시간씩 찍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길어야 5분이죠. 만약에 1시간짜리를 찍는다고 손 치더라도 다시 끝까지 볼 리도 만무합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갤럭시의 이러한 시간 제한을 둔 영상 촬영 시스템은 저한테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유저분들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는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컨텐츠에서 입체적인 음향을 재생해주는 기술로, 기존의 7.1 채널 따위의 채널별 음향 배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간상의 특정한 소리를 하나의 오브젝트화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편해 놓은 차세대 음향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음향의 신기술인 거죠.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이용해 인코딩된 뭐 그런 어떤 음원 소스 파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음악 재생을 할 때도 충분히 입체감 있고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지금 받아들이는 채널이 모노일 수밖에 없는 요 마이크로는 이 입체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트모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평면적인 느낌이에요. A, B, C, D 악기가 전부 다 한 공간에서 그냥 나한테 한쪽으로 소리를 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체감이 있다기보다 그냥 음악이 들리는구나 정도의 느낌만 느껴지는데, 돌비 애트모스를 켜게 되면 앞에 배치된 악기, 뒤에 배치된 악기, 옆에 배치된 악기, 어찌 보면 눈 앞에 여러 공간에 악기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면에서 입체감이 있게 소리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보컬이 없는 노래긴 한데, 보컬이 있는 곡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숨소리 하나까지도 들리게 되는, 진짜 라이브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더 입체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이런 음향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요 휴대폰의 단점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측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 그러니까 수화부 부분에 있는 사운드와 요 송화기 부분에 있는 사운드, 그러니까 여기가 귀에 대는 부분이고 여기가 입으로 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는 스피커랑 이 부분에 있는 스피커의 뭐랄까 오묘한 위치 차이, 아니면 오묘한 음향 차이 때문에 약간 위화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체 서라운드 사운드에서 음량의 차이가 됐는지, 아니면 뭐 레벨의 차이가 됐든지, 아니면 약간의 어색한 느낌은 살짝은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정도 수준의 어떤 음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왜 이렇게 좋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하만이라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음향 기업입니다. 하만이 삼성에 인수되기 전 하만은 AKG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먹고 먹히는 거 보니까 거의 야생하고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여튼 AKG는 오스트리아 기업으로 이 역시 음향 전문 업체입니다. 삼성이 인수한 후부터는 서비스 부분에서 좀 파행적 운영이 좀 보여진다는 의견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음향에 있어서는 네로라는 두 기업인 것은 불변인 것 같아요. 역시 이 AKG라는 회사의 마크를 달고 있는 이어폰도 번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99,000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를 들어볼게요. 이 돌비 애트모스를 꺼놓으니까 뭐 보통 그냥 진짜 일반 저기로 듣는 것 같은데, 요 이어폰 AKG의 특성이 약간 좀 찌르는, 좀 고음역대를 좀 많이 어택을 해주는 그런 이어폰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네요. 굉장히 좋네요. 그냥 일반 음악을 들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 듣던 평범했던 이어폰으로 그냥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어폰의 특성상 좀 이렇게 찔러주는 느낌 있잖아요. 상쾌하게 좀 속 시원하게 확 찔러주고 긁어주는 좀 카랑카랑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는 반면에, 딱 돌비 애트모스를 켜는 순간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뒤에서 확 밀려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노래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조명인대로 확 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 그러면서 공간적 소리를 좀 더 감싸 안아주면서 좀 더 현장감 있게 노래를 더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소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되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이어팟으로도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어팟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평범하게 듣고 평범한 상황에서 조금 더 괜찮은 음악을 듣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이런 어떤 하이파이 음질, 좀 뭔가 입체감이 있거나 웅장하거나 뭔가 베이스가 좀 살아있는 그런 음질을 경험하기엔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음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디지털스러운 좀 딱딱함, 그런 좀 건조함,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이제 삼성이 음향에 투자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V30, V20만큼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저 같은 일반 유저가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기에는 음색과 디테일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막귀인 사람들도 우와, 이거 되게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블루투스가 아닌 유선 이어폰에서 느껴지는 아날로그스러운 좀 따뜻한 음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어폰에서도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훨씬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네요. 어떤 세팅을 하든지 간에 원하는 세팅으로 음악을 즐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귀를 즐겁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음향에 미친 마니아들의 지출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그것에 비하면 갤럭시 S9 플러스는 저렴한 수준이고, 내 돈 주고 선뜻 사기 힘든 10만원짜리 고품질 이어폰까지 들어있으니 이 정도면 쓸만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160만원짜리 노트북급 휴대폰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다재다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폰 생각해보면 가성비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머리만 좋아서 반에서 1등은 하는데 부자라서 좀 재수없는 녀석과 친구들한테 친
친절한데 만년 2등인 친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부 잘하고 돈 많다고 옆에 붙어서 하라는 거 다 해주며 호구짓 하다가 마음씨 좋은 2등 친구가 잘해주겠다고 다가오니 그 손길을 뿌리치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의 모바일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좋은 전자기기 고르셔서 애먼 돈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요. 여기까지 정곰 세상보기의 정곰이었습니다.